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루는 폭우가 쏟아져 한순간 더위를 식혀주는가 싶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 많은 분들이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날씨의 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덕스러운 기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지금은 해마다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이기에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날씨 배경에는 상층 기압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흘러내린 거대한 찬 공기의 흐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내려오면서 하층에 머물던 뜨겁고 습한 공기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마찰은 마치 불꽃이 튀는 듯한 격한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저기압을 활성화시키며 강력한 비구름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서쪽에서부터 한반도를 휩쓸며 곳곳에 국지적인 폭우를 퍼부었고 일부 지역은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입을 정도의 집중호우를 겪었습니다. 비를 쏟아낸 뒤에도 이 저기압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동쪽 오호츠크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는 벌지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기상학에서는 이를 저기압이 힘을 과시하며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이 지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기압이 한반도를 빠르게 뒤덮으며 맑고 뜨거운 날씨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쪽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를 뿌리는 저기압과 맑은 날씨를 가져오는 고기압이 번갈아가며 영향을 주는 이 주기는 마치 봄이나 가을철 환절기 날씨와 흡사합니다. 기온은 여전히 한여름처럼 높지만 대기의 흐름은 이미 계절의 주도권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6일 포항 호미곶은 최고 기온이 36.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서쪽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전북 김제에는 하루 동안 무려 12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심각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까지 시행할 정도였지만 정작 이번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 대비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극심하게 엇갈린 강수량은 최근 우리나라 비가 얼마나 국지적이고 불균등하게 내리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열대야 현상인데요. 8월 27일 새벽 열대야를 기록한 곳은 제주도, 최저기온 27.7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최근 이어지던 전국적인 열대야 양상이 점차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지요.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한동안 이어졌던 찜통 같은 열대야에서 벗어나 모처럼이나마 쾌적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작지만 밤사이 비교적 선선한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기후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낮 동안의 뜨거운 기세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 소식을 보겠습니다. 제13호 태풍 가지키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한반도를 괴롭힌 극심한 폭염의 배후에는 바로 이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 중심부의 강력한 상승 기류가 우리나라 주변의 하강 기류를 만들어 했고 그 결과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가 하늘에서 뜨거운 바람을 쏟아내는 듯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기압을 강화시키고 폭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현재도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93W라는 열대 요란이 활동 중이며 동시에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도 구름이 빠르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적 씨앗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날씨는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요?
앞으로도 저기압과 고기압의 순환 패턴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8월 28일 목요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바레만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주로 북한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동 경로에 따라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북한은 이미 기록적인 폭우를 겪은 만큼 추가 피해 우려도 큽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가 온 뒤에는 오히려 더 후텁지근하가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도에 있습니다. 비가 대기 속 수분을 크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해가 다시 내리쬐면 마치 한증막 같은 불쾌한 더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9월 초를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9월 1일 여러 기상 모델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이미 가을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에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 이 두 기단의 정면 충돌이 가을 장마 전선 같은 비구름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구름대는 중국 남부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월 초에 내릴 이 비는 단순한 강수에 그치지 않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낮더위는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이 비는 계절의 무대를 여름에서 가을로 바꾸는 벨소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나라 남쪽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은 오래전부터 태풍의 요람이라 불립니다. 현재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 문제는 이 뜨거운 바닷물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부근 해역까지 길게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바다는 태풍에게 있어 최고급 연료와도 같습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이례적으로 짧았고 곧바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데워진 바다는 거대한 끓는 가마솥과 같아서 9월이 되어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시한폭탄이 이미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필리핀 인근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면 이 뜨거운 바다로부터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받아 세력을 잃지 않은 채 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우리나라 가까운 해역 역시 이미 높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태풍이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GFS 모델은 매우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 일본으로 접근할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9월은 단순한 간력이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태풍 시즌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날씨는 비와 폭염이 교차하는 순환이 계속되며 겉으로는 여름의 기온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절의 전환기를 보여주는 특유의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더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내린 뒤 높아진 습도는 우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태풍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해수면은 태풍이 세력을 키우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제든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매일, 매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날씨 소식에 늘 귀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 논평, 한국의 늦여름과 초가을 날씨 전망. 8월이 저물고 9월이 시작되는 이 시기, 한반도의 하늘은 그야말로 끝나지 않은 여름과 성큼 다가온 가을의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여전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한여름의 기온을 연상케 하지만 동시에 곳곳에서 짧고 강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잦아지면서 계절의 전환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열섬 현상과 함께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리며 열사병, 탈수 등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한낮의 더위가 누적된 습도와 뒤섞여 체감 불쾌 지수를 더욱 끌어올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국지성 소나기와 돌풍이 잦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강수량 자체는 길지 않지만 돌발성 강우로 인해 교통 불편이나 일시적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여전히 대기 불안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낮에는 한여름의 열기, 밤에는 높은 습도와 간헐적인 비, 그 사이사이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교차하면서 한국 특유의 환절기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서울의 9월은 평균 5에서 10일 정도의 비가 내리며 누적 강수량은 150에서 190mm, 평균 습도는 80% 내외를 기록합니다. 이는 9월 한 달 내내 예측 불가능한 하늘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항상 우산을 챙겨야 하고 동시에 강한 햇볕에 대비해 모자와 물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북쪽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무더위와 습도는 여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며 머지않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계절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더위와 비, 그리고 불청케 찾아드는 태풍의 위험까지 함께 공존하는 이 시기야말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은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건강관리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9월 초 한국의 날씨는 끝나지 않은 여름과 다가오는 가을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후의 전환기를 잘 견뎌낸다면 곧 다가올 가을의 선선함을 한층 더 감사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